딱 올림픽 가면 남자 3명, 여자 3명 뽑아가지고 감독 코치가 지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86년에 들어갔을 때는 코치도 서바이벌, 완전히 경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정하고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번째 인생 네컷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돌멩인가요? 돌멩인데요. 굴러온 돌이죠. 저도 사실은 정통 양궁 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굴러온 돌멩이 취급을 받았던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텃세가 있었군요. 네네.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 와. 어린이회장, 학생회장 해서 공부 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축구에 빠져가지고 축구 선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도 축구 특기 장학생으로 예,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제가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사실 축구 선수를 그만두면서 방황 또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던 그 교수님께서 혹시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양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양궁이 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그러고 지나갔었죠. 악기 상가에 제가 기타 구입을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멋진 활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명처럼. 예. 아니 근데 악기샵에 도대체 활이 왜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악기 만드는 회사에서 남는 그 원목을 가지고 활도 만들어서 같이 세팅을 놓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전시용으로 걸어놓은 걸 제가 구입을 한 거죠. 활 한 3개월, 한 3개월 정도 걸어놨나 봐요. 그 기타의 그 부속품, 액세서리 좀 사려고 또다시 이제 그 상가에, 악기 상가에 갔는데 네. 실내 양궁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그 나름대로 뭐 동아리들끼리 해서 연습하는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활 쏘는 모습도 보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죠. 교수님이 이것 때문에 양궁을 좀 해봐라 권유를 했구나 싶어서 일주일에 한 2~3번씩 활을 두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습을 쌓아보기도 하고 이제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학원도 다니셨던 거죠? 학원도 없었고 정식으로 양궁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우리 뭐 선생님도 계시니까 아시지만 그 양궁 그 실내 양궁장이라는 데서 보니까 일본 그 양궁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고서 좀 빌려가지고 양궁 자세 사진도 보고 또 배워보고 싶은 욕심에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 양궁 책자도 구입하고 그래서 번역하고 그러면 혼자 독학으로 예 사실은 이제 양궁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서요? 네네네. 공대생 하나가 활에 미친놈 하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활에 미쳐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야. 거인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양궁과 사랑에 빠지신 것 같은데 대체 거인님이 발견한 이 양궁의 매력이 뭐였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양궁의 매력은 활을 잡고 타겟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근심 걱정 다 날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활을 들고 조준하면서 생각을 좀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봅니다. 선수 달랑 4명이 이제 창단됐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선수 겸 코치로 얘들 후배들도 좀 지도 좀 해주고 좀 관리 좀 해라. 그래서 진짜 열악했네요. 네. 거의 약간 동아리 같은 모임인데 거기다 코치까지. 네, 더 힘든 것은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지도자 코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훈련하고 오후에는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제 선수를 지도합니다. 와. 그렇게 참 어렵게 생활했는데 가장 더 힘들었던 것은 저에게는 주변에 저 팬이 없잖아요. 원래 뭐 체육과 출신도 아니고 공대생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무시를 참 많이 당했어요. 밤에 이제 야간 개인 훈련을 하면서 이게 하루에 적게는 한 400발, 500발, 야. 많게는 1000발까지 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때로는 뭐 입술도 갈라지고요. 손가락이 터져가지고 쏘는 순간마다 피가 튀는 거예요. 아이고. 주위에 오면 이제 그 굳은 살 빼는 거 칼로 다 깎아내가면서 주변에서 정말 많은 무시를 하다 보니까 예.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만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독학으로 지도자의 길까지 가시게 됐는데 국가대표팀은 어떻게 맡게 되셨나요? 지금은 이제 딱 올림픽 가면 남자 3명, 여자 3명 뽑아가지고 감독 코치가 지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86년도에 들어갔을 때는 코치도 서바이벌 완전히 경쟁제였습니다. 남자의 6명씩 2팀 나누고 여자 6명씩 2팀 나눠가지고 4명의 코치가 남자 2명, 여자 2명이잖아요. 네. 6명씩 다니고 경쟁제였습니다. 그래서 선발전 과정에서 데리고 오는 선수가 많이 선발된 지도자가 정 코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여자팀 코치로 제가 제안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자팀은 이미 84년 국제대회 때 서양순 선수와 김진호 선수가 금메달, 동메달 땄잖아요. 네. 이미 정상에 가 있던 실력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여자가 아닌 남자를 맡겠습니다라고 역제안을 했죠. 아니, 그러면 또 남자 2팀 중에 한 팀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셨네요. 네네. A팀이랑 마찬가지일 정도로 나이가 좀 든 국제 경험이 많은 선수가 6명이고 한 팀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로 구성된 6명이었었습니다. 차라리 어린 선수들을 맡아서 내가 키워내는 게 지도자로서 내가 검증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사실 그때 이제 상대방 지도자에게 먼저 초이스해라. 그 코치는 당연하게 경험 많은 A팀 선수들을 선택을 했죠. 그렇죠. 안전한 길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의 뭐 2군이나 마찬가지일 정도 이런 선수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지옥 훈련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2명을 선발시키면서 제가 이제 정식 A팀 코치가 된 겁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네. 이번 파리 국제대회 때 양청은 여자 국가대표 감독이고 예. 박성수가 남자 국가대표 감독이었어요. 그때 제가 B팀 맡았던 그 B팀의 고등학교 1학년 2 선수가 지금 성장해서 올림픽의 남녀 대표팀 감독이 됐던 겁니다.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쳤을 소름이 막 돋는데 그 86년도의 인연이 파리 국제 대회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파격의 거인이신 게 그런 선택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여자팀이 자리 잘 잡았으면 여자팀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네, 남자팀을 네. 선택했고 네. 남자팀 가운데에서도 약체팀을 원하셨다라는 게 네. 이게 평범한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감이 엄두가 안 나는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도전하는 걸 즐기시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말씀 그랬던 들어보니까. 것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견제를 많이 받고 굴러온 돌이라는 것들 때문에 그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 능력을 검증받고 싶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면 돌파하는 것만이 나의 삶의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꼭 명심하게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 너무 멋집니다.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